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1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실까요?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뭐 그 몸통은 길지만 도지, 화요일도 뭐 큰 그 볼라틸리티는 있었지만 뭐 크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이 영역에서 계속 몰려 있고, 수요일은 완전 도지. 그러면서 목요일에 좀 빠졌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도지 만들었고 184.86인가요? 188.48이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중 뭐 이틀 연속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찍히긴 여기가 찍혔지만 여기에서 이 빨간색 레벨, 이 레벨을 저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하락이긴 한데 워낙 몸통이 크고 볼라틸리티가 데일리 볼라틸리티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막 치고받고 싸웠지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살짝 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15분 봉 보시면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죠. 월요일에 이렇게 그 장 초반에는 조용하다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건 지난주군요. 죄송합니다. 이거죠, 이거. 좀 이상하다. 지난주 여기서, 예. 이번 주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장 초반에는 갭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져서 치고 올라가나 했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오고, 그래서 장 막판에 내려왔다가, 장 막판에 다시, 캐치업 하면서 끝. 그리고 나서 또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밀려 내려와서 쭉 밀려서 내려오고 장 막판에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갭 상승에서 시작해서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91.05까지 갔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나 보다 했는데 쭉 내려와서 여기서 끝. 그죠? 수요일날.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해서 치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갭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여기서는 음봉, 여기서도 음봉, 여기서는 도지 양봉 도지 만들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장 초반에 그 목요일 날에는 장 초반부터 확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 못하고 다시 밀렸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뭐 그 갭 상승도 아니고 그냥 도지 비슷하게 초반부터 만들다가 조금 올라가나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 그럼 뭐 또 도지 만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 뭐 중국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그냥 수출한다 정도만 있었지만 수출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오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훅 치고 올라갔다가,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그 GPU를 사는 기업들에게 뭐 경고를 했다든지, 뭐 경고를 한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니들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내려오고, 또 다른 그 칩 관련 이슈로 올라갔다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 뭐 그러면서 내려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일단은 이 184.48 그리고 뭐 여기하고 이후에 191.05 이 사이에,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뭐 전주도 그랬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9일 이후는 뭐 크게, 이게 19일 이렇게 올라왔죠. 19일 이후는 크게 그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1월 2일까지는. 그런데 1월 2일에서 다시 이 밑으로까지는 안 오고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공급 관련된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분간은 이 근처 190 하고 185 뭐 이 영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박스권에 갇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것도 이제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된 게 올라간 게 옆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작은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위아래로 언젠가는 깨지겠죠. 언젠가는 깨지겠는데 그게 얼마나 그 빨리 올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어닝이 있을 때까지는 위건 아래건 이렇게 그 횡보를 이 좁은 영역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뭐 보시다시피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1월 19일 레벨 12월 19일 레벨이 어디죠? 여기죠? 12월 19일 레벨. 네, 여기에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새로 1월 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가 유지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단 월요일에는 뻗쳤죠. 그렇지만 화요일에 바로 밀려서 내려갔고 목요일 날 더 밀렸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했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260.10에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더블 저항선이 있죠. 그래서 뭐 애플은 일단 이 레인지는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거 뭐 색깔 바꿔줘야 되죠. 색깔 바꾸고 얘도 색깔 바꿔야 되겠죠. 레인지 무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레인지 무브가 더 이상 아닌데 레인지를 놔둘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의외로 얘가 강했네요. 얘가 누구죠? 전고점. 그죠?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저항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얘하고 여기서 있었던 이 트렌드 라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얘를 다른 그룹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다른 그룹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에서 살짝 꺾여서 올라갔지만 다시 이쪽으로 밀려 내려온 상황. 그러면 여기에서 강한 지지선은 뭐냐? 이 트렌드 라인 되겠죠. 이 트렌드 라인이 강한 지지선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었던 얘도 이 위쪽에서 이렇게 얘는 일단 지워볼게요. 설명을 하려면 얘는 좀 치우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패러렐 채널의 이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과 패러렐한 놈을 이어간 그런 라인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통과한 얘랑 패러렐한 라인을 거의 그린 거였죠. 그죠? 요 트렌드 라인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예? 그죠? 그래서 거기가 이 트렌드 라인과 이 260.10 레벨의 이중 저항을 받은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얘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강한 지지선에 해당되는 트렌드 라인,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기도 한, 그죠? 이 큰, 거기에 얘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얘 트렌드 라인 지지선, 강한 지지선에 내려올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긴 한데, 얘를 지금 뭐 이걸로 지지를 받았다고, 이중 지지를 받았다고 하기엔 조금, 얘 없어도 상관이 없죠? 그냥 260.10에서 지지를 받은 거였으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그게 그냥 맥없이 깨져서 컨펌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 트렌드 라인을 써야 되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저항선으로 아직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될 레퍼런스 라인들은 얘죠, 얘 뭐 빨간색으로 해줄까요? 빨간색?
오렌지색, 빨간색, 빨간색. 얘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리로 내려오는 거 따라 올라오는 거 있고, 뭐 얘가 지금 이 257.34가 일단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거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저항선으로 굉장히 강하죠. 얘도 뭐 다음 주에 바꿔줄게요. 빨간색으로 일단 해놨을 때 과연 이 빨간색을 극복하고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가 포인트고, 그게 안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일단 파란색으로 초록색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요 라인도 일단은 뭐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네,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빨간색 레벨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 내려올 때 이렇게 하고, 올라갈 때야 뭐 여기 얘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테니까 크게 못 올라가고, 그래서 뭐 그나마 좀 괜찮은 시나리오는 얘 위쪽에서 이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인 상태고, 그게 아니면은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기술 분석상으로는. 예, 그래서 올라가던 놈 이렇게, 그래서 각도를 해서 더 세게 모멘텀을 받았지만 이제 그 모멘텀이 꺾였는데, 과연 이게 모멘텀이 꺾이면 어떻다? 보통 횡보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V자로 내려오거나 역V자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모멘텀이 꺾였다. 근데 꺾였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멘텀은 일단 안쪽에서 있다. 그래서 얘가 하락 전환으로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 트렌드 라인을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에서 일단 꺾여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목요일에 그냥 통과해버리면서 브레이킹이 컨펌이 돼버린 상태라서 약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이 벌써 3등이네요. 3등. 자, 여기가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요 파란색 두 개의 레벨이 있었고, 그래서 이 레벨을 못 뚫고 올라오나 보다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저항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그 전주 금요일, 수요일이네. 어디죠? 금요일이, 이게 금요일이네. 그죠?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항 받았는데,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이냐, 도지라서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지지선, 이 저항선 있었는데, 월요일도 도지, 화요일도 도지하면서 321.31을 못 뚫는가 보다. 그리고 이 밑에서는 빨간색 지지선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서 닫고 지지 받을까? 이제 닫지도 않았는데 수요일날 지지 받으면서 치고 올라갔고, 321.31을 결국은 뚫고 올라가서 위쪽에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그런데 컨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목요일날 컨펌을 하면서 일단 갭상승하면서 쭉 치고 올라갔는데, 전고점에서 일단은 뚫고는 올라갔지만 신고점은 만들었지만 저항받고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다시 치고 올라가나 싶더니 그렇지 극복 못하고 다시 결국은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전고점 328.83 밑에서 장이 마감이 되는 상황. 뭐 확실하게 여기서 저항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틀 내내. 그 얘기는 뭐 얘네들 아웃라이어로 생각하고 이 핑크색 레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레인지 무브가 됐다. 여기서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갔던 트렌드가 꺾여서 일단 모멘텀 꺾여서 횡보 전환을 했는데, 횡보 전환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일단은 저항을 받은 상태. 그래서 다시 월요일에 치고 올라가는 거 트라이를 하겠죠. 트라이를 해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밀려 내려갈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 밀려 내려간다고 해도 이 빨간색 지지선이 있어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뭐 바운스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 얘 빨간 그 트렌드 라인을 만나서 여기서 바운스를 받아서 다시 엑셀러레이트를 받으면 얘를 다시 뚫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뭐 확률은 반반이겠지만 여기서는 올라갈 거 내려올 거 확률이 반반. 그러니까 이 레인지 안에 있을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 두 개를 봐야죠. 여기서 지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뚫을 거 반, 못 뚫고 다시 밀려 내려올 거 반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얘를 만나서 다시 뚫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내려온다면 내려와서 빨간색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핑크색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를 봐야 되고 빨간색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얘를 공격해서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빨간색을 뚫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계속 횡보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정도로 구글 앱 그 알파벳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써 4개까지 한때는 2등, 1등도 했었죠. 네. 내려왔던데 일단 얘 지워주고 얘 지워주고 시작할게요. 어차피 뭐 이제는 이렇게 횡보가 하는 것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 지난주 어디까지?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도 요 핑크 레벨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뭐 하나 더 그려준다면, 굳이 그려준다면,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색깔은, 파란색. 이렇게 됐을 텐데, 뭐 여기서 지지를 받아버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핑크색 레벨이, 원래 레벨로 돌아가고, 얘가 핑크색이 레벨이 돼서 약간 10다운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레인지가 유지가 돼버린 상황. 그래서 금요일날 지난주에 내려왔지만 다시 회복을 못하고 파란색의 레인지가 약간 익스텐디드 되는 걸로 전환이 돼서 월요일에 오히려 475.20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살짝 갭상승 하나보다 했더니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가서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2레벨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뭐 얘를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레벨이 됐나? 이게 지금 레인지가 됐나? 그러면 얘가 레인지가 아니고 얘가 레인지가 생겼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를 시프트 다운이라고 어차피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시프트 다운해서 얘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얘는 놔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근처에서 지지받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지지저항선으로 전환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여기에서 정확히 저항받고 밀려 내려왔고 목요일 내려왔고 금요일엔 결국 전주에 레인지로 했었던 것까지 뚫고 내려오면서 장이 여기서 시작하고 이거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군요. 양봉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죠. 15분봉 보시면 치고 올라갔다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비슷한 레벨에 있다가 금요일날 조금 처지나가 싶었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목요일에 그 평균 레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뭐 되게 강한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올라가서 뭐 더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저항을 받거나 그 다음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커졌죠.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패럴 채널은 이제 뭐 의미가 없어졌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트렌드 라인은 남겨놓을까요? 의미 없나? 네.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갈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레인지 무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뭐 여기서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여기까지도 볼 수 있지 않냐? 뭐 여기서 일단 레인지 무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네, 뭐 그냥 퓨얼리 레인지 무브로 전환했다 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온다고 해도 얘가 이제 이 레인지 무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도 사실은 어떤 큰 의미를 가진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이 위에 올라갔으면 여기서 저항을 받거나 할 텐데,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얘 끝나는 이 다음에는 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는 트렌드 라인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레인지 무브 할 것 같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잘 나갔죠. 뭐 전반적으로 그 2026년 첫째 주는 테크주들이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리테일이나 뭐 에너지 주식이나 금융 주식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뭐 트레디셔널한 인더스트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유통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코스트코가 다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에. 나스닥이 아니라 그 QQQ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존도 리테일 관련 주식이다 보니 힘있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나 보다 했는데, 리테일 강세, 그 섹터 강세로 끊고 올라갔죠. 그래서 화요일에 그냥 훅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 밑에서 올라오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놔뒀어? 하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극복해서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일단 241.77에서 지지받았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고무적인 건 이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장이 마감이 됐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여기서도 마감이 됐지만 개파락 해가지고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바디 전체가 다시 말해서 오프닝마저도 이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벗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저항선을 못 쓰였고, 여기선 그러니까 화수는 저항선으로 쓰였는데 목금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뭐 다른 거 딱히 없습니다. 그냥 치고 올라간 거예요. 네, 치고 올라갔고, 어떻게 치고 올라갈 거냐를 보려면 뭐 일단 이 정도 트렌드 라인은 그려줄 수 있죠. 이 정도 트렌드 라인은 그려줄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조금 밀려서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일단은 이 위쪽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올드 트렌드 라인을 극복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258.60, 이게 역사적 고점이죠. 역사적 고점까지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 지금 당장은. 네, 그렇게 보고, 뭐 여기에 있는 이것도 도지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어떤 레벨로 보기도 어렵고, 뭐 굳이 본다면 얘를 레벨로 봐야 되는데, 이 레벨이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훅 치고 내려오는 포인트긴 한데, 얘를 이렇게 놓고 싶은데, 이게 도지라서, 얘가 없으면 도지라도 내려오는구나 할 텐데, 여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얘를 놓고 싶어요. 근데 그게 250.37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여기 이 트렌드 라인 뚫고 얘도 뚫고 올라가서 컨펌이 되면 여기까지는 그냥 훅 가겠죠. 아마존은 그런 상황이다. 아마존 좀 잘 나가고 있다. 일단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8 정도는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넘어가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네요. 메타 어디죠? 얘죠? 예, 메타는 뭐 여기서 있었던 61.8% 라인과,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얘와 이 핑크색 레인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밑에 닿지만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뭐 그냥 하락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밀려내렸지만 살짝 올라서 662.67에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고 다시 밀렸다가 이제 밑에 핑크색 그 레인지의 하한선에 닿았는데 도지 만들면서 다시 상승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메타도 그렇게 막 떨어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 떨어지지 않는 게 어디냐 싶기는 해요. 메타가 지금 그 어닝 쇼크 이후에 밀려 내려갔다가 그나마 다시 칩 관련한 이야기 나오면서 TPU 뭐 이쪽으로 조인하고 그러면서 투자 얘기 나오면서 다시 올라갔지만 결국은 이 레벨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밀렸죠. 그래서 제가 0, 1 했을 때 다시 밀릴 때 그래도 61.8% 라인에서 지지받으면 그렇게 마냥 밀리지만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고점 레벨까지도 닿지 못하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간을 보고 있고 좋게 얘기하면 그래도 스테이블한 밸류를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메타는 뭐 특별히 상승 하락이 없습니다. 여기서 트렌드 라인 그려주면 안 돼요. 여기선 왜?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인지 무브 할 땐 트렌드 라인 그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트렌드 라인이라는 거는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훅 빠졌는데 이거를 또 트렌드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기준선으로서 일단 그려는 놓겠습니다만 이걸 트렌드 라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닿았을 때 맞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레퍼런스 라인으로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기에서 형성된 다운 트렌드의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보기 위한 레퍼런스 선이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룹과 이 그룹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 그룹과 그룹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의 근거가 뭐냐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그룹 자체가 나눠졌는데, 이게 무슨 트렌드의 연장선상이냐.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또 다른 말 한마디가 더 있죠.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은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간다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레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도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정도는 그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말은,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런 트렌드 라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중요한 트렌드 라인, 여기서도 저항받고,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런 트렌드 라인들도 여기서도 얘는 그런데 얘는 이런 것들은 영향을 못 줬죠. 그래서 이거 그려놨었더라도 지워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게 여기서는 저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레인지에 영향을 받은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일단은 참고로 놔둬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큰 의미가 없으면 그냥 지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놔둔 이유가 왜?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이죠. 이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에 일단 놔둔다. 그러고 보니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이 선과 이 선이
신기하게도 약간 패러렐한 느낌이 주네요. 그래서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좀 중요하게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메타는 이례적으로 좀 길었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 지난주 어디까지?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12월 19일 레벨이 어디였죠? 여기가 12월 19일 레벨. 예. 여기인데 결국은 살짝 갭상승했다가 다시 12월 19일 레벨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었고, 그나마 조금 올라갔지만 화요일 도지, 수요일 도지, 그리고 결국 목요일에 다시 밀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61.8% 라인에서 금요일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방향을 바꿨죠. 하지만 331.42 레벨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핑크색으로 해놨겠어요. 그래서 핑크색, 이 강한 레인지에서 결국은 다시 지지를 받았는데 61.8%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1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약간 저항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 이렇게 보면 내려갔다가 여기서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갔네 라고 해서 다시 일로 가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61.8에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고 해도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얘라든지 이 정도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가 얘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더 밀려서 324.61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가파르긴 하네요. 이렇게 돼야 되나?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안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2026년 첫 번째 홀 트레이딩 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화수목금 장이 다 벌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 사이에 뭐 베네수엘라 얘기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 많이 올랐고, 금융주, 뭐 유통주 관련된 것도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뭐 금요일에 나온 논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믹스드 시그널이죠. 그래서 어제 토요일 동영상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 되는 거예요. 논팜이 기대치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업률은 또 기대치보다 떨어지고, 실업률은 떨어지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새로 취직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경기가 좋은가? 이게 경기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믹스 시그널이 나와서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상승하는 쪽,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쪽이 마치 오른 것처럼 되면서 상승을 하죠. 그래서 금요일의 상승은 뭐 그런 느낌이 강했다. 경기가 좋고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준금리를 낮추니까 좋고, 그래서 사자 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으니까 사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시장 자체가 한쪽 의견으로 바이어스 돼 있는, 그러니까 실체가 어떤지에 관심 없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이바이가 된 상황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믹스드 시그널인데 막 랠리를 하진 않았죠. 그게 뭐 시장이 좀 밸런스를 잡은 거라고 하면 잡은 건데 약간 상승적으로 치우쳐서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주에 그 관세 관련한 뭐 판결 나올지 안 나올지 다시 또 연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금요일에 나오려고 했던 거가 연기가 된 상황이고, 뭐 특별히 새로운 그 매크로가 나온다고 해도 매크로 자체가 뭐 CPI 이런 거 자체가 지금 그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CPI에 대한 그 매저먼트의 메소돌로지도 바꾸겠다고 LBS 그 새로 되신 부분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거 통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고민도 해봐야 될 상황이 됐고 한 상황이라, 뭘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가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단은 테크를 보시면서 시장의 변화와 움직임을 그 스스로 체크하면서 트레이딩을 당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물 트레이딩 그 강의 새로 개설한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